자, 오늘 63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교재들은 다 가져오셨죠? 오늘 시험은 휴식자들이 굉장히 많구만요. 가보도록 합시다. 이민우가 지금 온다고 하는 거고, 좋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이라고 할게요. 5월 말이 마지막 시간이었고, 오늘 또 63부터 진행할 건데, 일단 내신 시험 보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고, 항상 뭐 끝나고 나서 뭐 잘 본 친구들이 소수, 다 잘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결과 위주의 삶을 살다 보니까 채점을 하고 나서 사실 맞고 틀렸다, 점수 몇 점이다, 끝, 이게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틀린 점수에 대한 복기, 맞은 점수더라도 내가 찍어서 맞은 점수에 대한 복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내가 어떤 문제 유형, 우리 학교 내가 시험 범위의 지문을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그 지문이 이렇게 나오네?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우리 학교 원래 지문 동의어로서 그냥 변형만 하지, 그냥 이 정보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와, 이 단어를 이렇게 내네? 이걸 니네가 딱 깨치시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동의어를 외워야 될 수 있는, 어서 와. 동의어를 외워야 될 이유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형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주시면서 다음 시험의 준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이제 딱 절반이 지났습니다. 1학년 시험 4번, 2학년 2번 끝났고요. 그 다음에 10번의 시험 중 6번이 끝난 거야, 지금.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중간기말, 3학년 1학기 중간기말에서 총 4번의 시험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될 시기이기도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내가 내신 대비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로 수시 쓸 수 있나? 라는 그 의구심이 첫 번째 한번 들 거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면 정시만 준비해야 되나? 라는 생각에 대한 뭐 고민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 시점쯤에 많이 일어나는 거라 너네들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야. 대부분의 학생들, 소위 중위권, 중상위권 친구들이면 다 하는 고민들이니까 너네들만의 고민이라고 생각하시고 매몰되어 있지만 않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그겁니다. 앞으로의 4번 시험에 걸쳐 선생님과의 상담이 필요해요. 학교 선생님들이랑 1학년, 2학년 여태까지 본 6번의 시험을 2학년이 끝나면 6번의 시험을 2학년 2학기까지 8번, 앞으로 있을 2학기 시험까지 해서 그 8번의 시험의 총 평균치 등급을 봐서 이 등급이면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좀 생기거든. 그러면 3학년 1학기, 2학기 반영 비율이 꽤나 높아요. 그 두 개 합쳐 40%야, 얘들아. 3학년 것만. 2번 시험이 20, 20이야. 그래서 그 반영 비율에 내가 평타 이상을 찍었을 때, 즉 내 최상을 찍었을 때 갈 수 있는 대학을 보셔야, 그 등급을 보셔야 내가 어느 정도 선상에 갈 수 있다라는 그 기준치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같이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따져보는 거야. 내가 내신 대비를 앞으로 계속 꾸준히 해야 되겠다. 내신 이외 시간 지금처럼 정시 대비를 하면서 내신 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셔야 되겠고, 아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어디 신성고 같은 데는 막 80점을 맞아도 막 4등급 5등급 이래요. 80점대 맞아도. 그러면 내가 맞은 절대적인 점수에 비해서 등급이 너무 떨어져서 내가 등급 때문에 수시를 못 쓴다라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죠. 뭐 정시 대비 생각하셔야죠. 그게 요 시점쯤이야. 여름방학. 그래서 여름방학 때부터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진짜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면서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시 대비반도 생각하시는 친구가 혹여라도 있다면 쌤의 대답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쌤 대답은 그래도 속된 말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는 내신 대비 수시 계속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까지야. 정시 대비반을 한다라는 마음가짐을 딱 가졌을 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앞으로 있을 시험이 그러면 내년 11월이라는 거. 이 얘기 한번 했었어. 그지? 그러니까 내년 11월에 있을 시험을 지금 준비한다라고 생각하면 약 몇 개월이니? 그것만 해도. 11개월에 지금 7월이니까 7, 8, 9, 10, 11, 12. 그럼 17개월 후에 시험을 준비한다라는 건데 그럼 정시 대비 수업, 그러니까 수능까지 17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내가 지금부터 그럼 17개월 전에 해야 될 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첫째가 뭡니까? 단어입니다. 단어 미친 듯이 외우셔야 돼. 오케이? 동의어, 반의어 할 것 없이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속성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 동의어죠, 그게. 그런 단어들 열심히 지금부터 외우셔야 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정시 대비만은 봤을 때. 오케이? 그러면서 니네들 선배 고3들이랑 지금 당장, 지금 고3들은 올해 있을 시험 보겠지만 똑같은, 그것도 결국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도 열심히들 해두셔야 되겠고. 그렇지? 그런 준비들을 계속 해놓으셔야 돼. 듣기도 놓치지 않을 정도로 매주 1회 이상씩 준비해 주셔야 되겠고. 또 어법도 놓을 수는 없고. 막 하면서 계속 그 준비를 어떤 특정 교재를 각 영역마다 준비를 해가지고 17개월 후에 있을 그 단어 책들, 독해 책들, 뭐 문법 책들 할 거 없이 이렇게 정해 놓으셔야 돼. 이게 플래닝이 돼 있어야 돼. 그게 정시대비반이거든. 정시대비반의 기준은 뭐냐면 재수반. 재수반들이 하는 게 그거야. 매일 아침에 와서 영어, 국어, 수학 미친 듯이 공부하는 거, 돌리는 거. 그걸 걔네들이 하는 거야. 정시대비반. 그게 정시대비반의 기준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내신 시험에 나오는 문장,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교과서랑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갖고 시험 범위를 하는 거거든? 그럼 상대적으로 고3 모의고사를 준비한다라는 압박감보다는 좀 덜하겠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생각해봐. 고2 수준에 나올 단어와 문장들이 고3에 안 나오니? 나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수시만을 준비하지 않고 이제 정시만을 준비하겠어라고 하는 건 수시를 안 하겠다는 건데, 그럼 수시를 안 하고 내가 정시 대비반을 했을 때 내가 수시를 안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나? 그거부터 또 따져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정시 대비반에 몰두할 수 있는 뭔가의 기준점이 있나? 내가 옆 친구가 내신 대비 자료들을 막 중간 기말 막 뒤집고 있을 때 내가 그걸 보면서 나 혼자 고3 모의고사를 풀 용기가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회피성 발언은 아니겠느냐. 그런 거지, 센 말은. 수시를 안 하기 위한 회피성 발언. 요약해서 얘기하면 수시 때 공부할 내용이 정시 때 당연히 나온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중위권, 중하위권, 중상위권 친구들, 그러니까 상위권 밑에 친구들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상위권은 1등급의 맛을 본 친구, 안 본 친구. 라면 내신 빨리 열심히 공부하세요. 내신을 더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게 다 정시 때 나올 단어고 문장이니까. 오케이? 쌤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17개월 뒤에 시험을 지금 준비한다고 해서 1등급이 꼭 나오리라는 법은 없고요. 그리고 국어 수학이 막 특출난데 영어가 좀 떨어진다고 하는 친구들은 공부 비중을 바꾸세요. 영어 단어 외우기 싫어서, 문제 풀기 싫어서. 영어 특유의 그 싫은 감성이 있거든. 뭔지 알지? 영어가 하기 싫은 그 감성.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 모의고사 시험지를 넘겼을 때 그 펼쳐지는 문제들이 너무 막 설레일 때가 있을 거야. 와, 씨, 졸라 재밌어. 막 하면서 푸는 친구 있을 거야. 아니, 그런 부류의 친구들이 있어. 근데 그게 어떤 그 반대, 그 친구가 그대로 영어 시험 보면 어떤 현상을 보일 수 있냐면 딱 펼쳤는데 그거 알지? 18, 19, 20, 21, 22, 23, 24 풀었는데 25, 26, 27, 28 풀고 29, 30, 31, 32 풀고 딱 넘겼는데 33번부터 4, 5, 6, 7, 8, 9, 10, 40번까지 이제 8문제가 그 막 글로 빽빽히 적혀 있는 그 페이지 있잖아. 그지? 그 빽빽히 적혀 있는 페이지만 보면 울렁증 일으키는 친구들도 있어. 막 글 읽기 싫어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야. 그 마음 압니다. 근데 어쩌겠어. 준비해야지. 진짜 어쩌겠어.
그러니까 뭐 더 말해봐야 계속 반복밖에 안 되니까 일단은 내신 대비 열심히 준비하셔서 여러분들 정시까지도 같이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 온 친구에 대해서는 친구들한테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알반 친구는 승희가 이번에 좀 의외로 점수가 안 나와서 알반 괜찮겠어? 승희? 괜찮겠지? 안 돼, 안 돼. 아, 받았구나. 이렇게만. 어쨌든 쌤의 얘기는 여기까지고 일단 지금 받으신 N반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 거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이게 12회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N반 교재입니다. 지금 드린 친구들은 N반 친구들이고 R반 친구들은 여기 요 교재를 선생님이 선정을 했어요. 이번에 세듀에서 나온 책이고 3일 사이 수능 영어 절대 유형이라고 아마 문자 갔을 겁니다. 사진도 갔니? 아, 이미지는 안 갔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책을 다음 주 승희가 목요일인가? 목요일 날 오셔서 진행하시면 되겠고 N반 친구들은 요걸 다음 주 한 회분씩 풀어오시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야. 숙제 문자는 쌤이 오늘 내일 중으로 내일 아마 전체적으로 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회분씩 풀어오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N반 친구들은 요 회차별 문제입니다. 요거는 고3 문제입니다. 둘 다. 저것도 고3 문제 지금 풀으셔야 할 이것도 고3 문제인데 좀 어려울까봐 한 15년, 16년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고3 문제들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풀어오시되 단 1시간, 2시간 넉넉 잡아 뭐 쉬었다가 막 푸시면 이거 안 돼요. 효용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회차별 문제니까 듣기 약 26분을 제외하고 넉넉 잡아 한 46분에서 아무리 늦어도 50분 이내로 시간 맞춰놓고 집중해서 푸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알겠죠? 무조건. 지금 이 독투 교재라고 말하는 거는 기존생들 1학년 때 다녔던 친구들은 익숙한 교재일 거야. 학원 양식에 맞춰서 나온 교재니까. 그래서 회차별 문제이기 때문에 1번부터 28번까지 약 50분 이내, 빠르면 45분까지 시간 맞춰놓고 그 시간 내에 풀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이렇게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R반 친구들도 요거 이제 3일 사이가 뭔지는 알겠지. 혹시라도 N반 친구들 중에서 나도 이거 해보고 싶다 하시는 친구들은 요거 한번 개인적으로 푸는 것도 좋아요. 이거. 쌤이 이제 문제 보고 선정한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승희야, 네 얘기하는 거야? 지금 31번부터 42번까지 총 이제 장문 독해까지 있는 거니까 요거 푸시고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앞에 대입학은 안 푸냐라고 할 수 있는데 요 각 지문마다 뭐 빈칸 추론이 있다면 빈칸 추론 밑에 그 지문에 해당하는 제목, 요지, 주제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대입학도 한번 같이 풀어보시면서 하시면 효용성이 좀 극대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것도 한 회차당 31번부터 42번까지니까 지문 개수로 따지자면 한 12지문 정도 되겠네. 그치? 밑에 대입학까지 풀어본 다음에 한 30분 정도 시간 잡고 풀어오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 숙제 문자로 다 나가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교재 얘기하고 끝낼게요. 교재 독해는 다 끝냈고 요게 7월분으로 다 끝납니다. 오늘 66까지 진행을 할 거고 그럼 이게 랭크 77이기 때문에 77단원에서 챕터에서 끝나거든요. 그럼 이제 요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11개 챕터 오늘 이후에 11개 챕터니까 4개, 4개, 3개 하면 3주 내로 끝납니다. 요건. 그래서 8월부터는 선생님이 어떤 교재를 사용할 거냐 선생님 개인 교재 구문회 교재라는 게 있어요. 구문, 문법, 해석 요 세 가지를 다룰 건데 사실 선생님이 요거 겨울방학 때부터 썼던 교재잖아. 이게 참 쌤이 준비를 나름 많이 한 교재야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신중하게 많이 골랐어요. 이거를 왜냐면 우리가 내신 이외의 수업에는 저기만 하다 보니까 모의고사 수업만 하다 보니까 주중에는 모의고사 풀고 주말에는 문법만 좀 풀다가 끝. 이게 일주일 과정이 다다 보니까 이게 너무 먼 수능 공부를 지금 한다는 느낌에 그럼 수능 공부도 하면서 쌤이 그 서술형 니네가 제일 힘들어하는 여기 인덕원 평촌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술형도 좀 다루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진짜 서술형 라인들, 교재 라인들 쫙 펼쳐놓고 내가 선정한 교재, 이게 겨울방학 이전에 작년 11월에. 그래서 야, 이거 하면 애들 진짜 서술형 막 오르겠지? 막 서술형 실력 막 뿜뿜 하겠지? 이 새끼들 다 맞아오면 어떡하지? 이런 막 허황된 허황되지 않았길 바라는,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어쨌든 나 나름 진짜 서술형이라는 새로운 챕터를 로키 선생님들, 자랑은 아니고 뭐 내가 대단한 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로키에서 일반 영어학원에서 서술형을 많이 다루지 않는데 내가 막 그 다른 학원 막 벤치마킹 해가면서 내가 수업 구성을 한 거야. 3시간을 2시간 정도를 양을 내가 구성을 한 거야. 근데 결과론적으로 얘네가 도움이 됐다 안 됐다 이런 말도 없으니까 선생님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거 이번 달에 끝나면 한번 간단한 설문 좀 해볼게요. 도움이 됐나 안 됐나. 그래서 그런 생각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남은 챕터들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영어 문장을, 한국말을 영어 문장으로 어떻게 하면 전환하는 게 효율적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4챕터 할 건데 양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쌤이랑 같이 두 개 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시험 이후에 여러분들께 딱 진짜 중요한 시점이에요. 지금이 얘들아. 고3 이전 마지막 학기고요. 그래서 내가 너네들하고 이제 나도 마지막 한 학기 남은 거 진짜 쏟아가면서 기말, 중간 기말 또 대비할 거고, 여러분들도 그만큼 많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좀 진지해지신 모습을 진지하셨더라도 여태까지 좀 더 확실하게, 아까도 이 친구 먼저 온 친구들 얘기할 때 했지만,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요 또 그렇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한 거야, 한 거긴 한데 결과물이 안 좋잖아? 그럼 그 열심히 한 거는 그래 인정할게. 근데 똑같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 안 돼. 다음에도 다르게 열심히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강도를 높이든 양을 다르게 하든 컨텐츠를 바꾸든 해서 다르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 꼭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께 드릴 자료, 선생님도 이제 생각을 해봐서 동반어를 미리 드리자. 니네가 단어 취약한 거 알겠어. 그러면 동반어 미리 드려야 되겠다. 미리 컨텐츠를 이제 쌤이, 그리고 프린트 최대한 하나로 엮어서 줘야 되겠다. 최소화, 많이, 두껍게. 한 번에 이렇게 막 자잘하게 주는 거 말고, 한 번에 좀, 책으로는 못 만들지만 그래도 최대한 간소하게 줘야 되겠다. 나도 지금 막 다음 시험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막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했는데 친구들이 결과가 생각보다 막 높은 친구가 많지 않아? 그럼 나도 다르게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나도 계속 바꿀 생각으로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학기 더 진지하게. 알겠지? 그렇게 해서 준비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63강, 챕터 63인데, 랭크 63. 63에서 우리 내신 대비 이전에 했던 마지막 수업이 62강 보시게 되면 전치사를 동반한 동사 1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중요도는 뭐가 더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 그렇게 해 두시고, 이거부터 보셔야죠, 뭐. 이 동사 하면 딱 떠오르는 전치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신다면 이 파트는 더 쉬우실 겁니다. 단,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전치사가 나왔느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with 쓰는, of 쓰는, as, to 쓰는 이런 전치사 동사들을 한번 쭉 나열해 봤는데, 이런 것도 한 번씩 숙지하셔야 돼요, 숙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동사 뒷자리에 목적어가 바로 A 자리에 목적어가 딱 나오게 되면 A를, 을을 하고 붙여버린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거 조금 예외적인 거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 해석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을을이 아니라 에게로서 해석이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에게로서. 요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해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provide A with B, deprive A of B 이런 식으로 해서 with B, of B, to B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야죠. 뭐. 그렇지? 그게 가장 깔끔할 겁니다. 그래서 provide A with B 하게 되면 A를 B로 대체하답니다. 그래서 제공하다. A에게 B를 제공하다. 처음부터 실수했네. A에게 B를 제공하다, 공급하다 의미로써
순서를 좀 잘 챙겨 두셔야 돼요. A with B가 A에게 B를 제공하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다음에 provide 다음에 B를 제공하다. 누구누구를 위해, 에게 이런 표현으로 써. 이 의미와 똑같이 상충하려면 전치사가 달라지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 B를 제공하다. A에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같은 의미야.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replace A with B 하면 A를 B로 대체하는 거야. 그럼 결국 B가 되는 거죠. replace humans with machine 하면 인간을 기계로 대체하다. 그렇지? 이런 표현 많이 쓰죠. substitute A with B인데요. A를 B로 대체하는 건데 아마 이 표현을 더 많이 보셨을 거예요. substitute B for A 하게 되면 for를 쓰게 되면 얘가 이제 A를 B로 대체하다. 이 표현으로서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된 대상은 결국 B인 거야. 같은 의미가 되려면 그거에 대한 패턴도 잘 인지해 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rob는 강탈하다라는 의미고 deprive, relieve, clear, of를 씁니다. 얘도 A에게 B를 빼앗다라는 뜻입니다. rob보다는 deprive 이 단어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완화시키다도 마찬가지고 A에게 B를 빼앗다, 박탈하다, 제거하다, 덜다 이런 표현입니다. remind에 정말 많이 쓰이죠. remind A of B.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이 상기시키다라는 표현 자체를 우리가 잘 안 쓰다 보니까 상기시키다가 뭐냐면 A에게 B를 상기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선생님이 우리들이 과거의 경험을 생각나게 하다. 상기시키다라는 말 자체가. 그치?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상은 우리야, 우리. 그러니까 A is reminded가 돼버리면 A는 상기되다. 이런 식으로 생각나다. 뭐라고? of B로 생각나게 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상기시키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이 생각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알아두셔야 되겠고. 이건 뭐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나왔던 거죠. A as B. A를 B로써 보다, 생각하다, 여기다, 간주하다.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동격 전치사이기 때문에 as 잘 챙겨두시고. 그 다음 요 세 개는 to 쓰는 애들인데 요거 해석 조심하셔야 돼. 봐봐. take A to B면 to가 어디를 쪽으로잖아. 쪽으로. 그러니까 A를 B 쪽으로 데려가거나 이끄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B로 데려가다. 프리퍼는 뭡니까? A를 더 선호하는 거야. 누구보다? B보다. 알겠니? B보다. 그래서 A를 더 선호한다. 애트리뷰트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이거 뭐냐면 이것도 아까 리마인드처럼 우리 한국말로 해석해도 잘 안 쓰는 표현이라 애트리뷰트 하면 우리가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이게 이제 가장 이해하기 편한 해석이고요. 얘가 원인, 얘가 결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A를 B 때문이라고 생각하다. 이렇게 되죠. A가 B 때문이라고 생각하다. 아, 미안, 거꾸로 썼다. 얘가 결과고 얘가 원인이죠. 얘가 때문이라고 생각하다니까. 그러니까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얘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다. 이런 얘기고, 이게 이제 수동태화가 되었을 때 A is attributed to B가 이제 전치사 명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죠.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주어는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라고 했으니까 A는 B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알겠냐? A는 B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전치사가 붙어있는 동사들, 목적어를 다 취하면서 더불어 전치사를 같이 쓰는 동사들. 앞에 전치사 원도 다시 한번 보세요. 꼭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꼭 암기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요거 한번 간단하게 웜업으로 한번 써보실래요? 기출대표 문항 한번 간단하게 써보도록 합시다. 어떤 동사에 맞춰서 전치사를 어떻게 썼는지 1분 고!
그래서 볼까요? 뭐 provide 제공해야 한다라는 표현 보시면 뭐 어렵지 않게 체크될 수 있겠죠. 뭐가 교육 기관들은 should provide 제공해야 한다. 얘가 기본이 되셔야 되겠고 provide 하면 떠오를 게 뭐다? A with B. 그치? 이게 먼저 떠오르셔야 되겠고 아까 전치사 for 쓰는 것도 기억나시니? 요거 쓸 때는 요걸 뒤집어서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A에게 B를 제공하다. 그러면 students에게 뭐를? 학생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제공해야 한다. 이기 때문에 A 자리에다 students, with 뒤에다가 뭐? clean and safe drink water를 여기에다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with가 아니라 for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B와 A를 바꿔서 써주셔야 된다는 거. 이건 좀 어느 정도 익숙해야지 좀 볼 수 있는 표현이라 일단 이렇게만 잘 상기시켜 두시면 되겠습니다. 63파트는 어법 파트는 없고요. 그래서 쓰기가 좀 많아요. 오늘 여기 1번이고 다음 페이지 보면 8번까지 있는데 다 하지 말고 1번하고 5, 6, 7, 8만 해보도록 할게요. 1번하고 5, 6, 7, 8. 시간은 넉넉히 들을 테니까 5분 정도 드릴게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고!
천천히 한번 볼까요? 1분 좀 더 들여봤는데.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부 아시아인들은 겸손을 사회적 상호작용의 필요로 적절한 부분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먼저 주어진 단어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이 부분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주어동사 우리 만들면 되겠죠. 은는이가 주어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는 경향이 있다. 우리 여기는 경향이 있다. view라는 동사 우리 아까 배웠었죠. A as B 전치사 떠올리시면 되겠고, 그럼 한번 맞춰봅시다. 일부 아시아인들은 some 에이시안들은 어떻다? 여기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tend to 동사가 있죠. tend to view. 보는 경향이 있어. 뭐로써? A를 B로 써봐. 그럼 A가 뭐니? 겸손을 사회적 상호작용에 필요하고 적절한 부분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A as B가 눈에 들어오시네요. 그러면 view의 목적어 누구부터 쓰면 돼? modesty를 뭐로써? as a part, 부분으로서. 어떤 부분이요? 이건 아까 썼고 necessary and appropriate 한 부분으로서. 그지?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다. A를 먼저 modesty를 part of social 이게 돼야 되잖아. part of social interaction. 근데 형용사가 필요하니까 관사를 여기다 붙이는 거야. as 쓰고 다음에 형용사를 어떻게? necessary and appropriate. 그 순대로 쓰면 돼. necessary and appropriate. 이렇게 쓰신다면 깔끔하게, 그치? part of social interaction까지 이렇게 챙겨두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view에 A as B를 써야 된다는 생각은 알고 있는데 내가 그 A에 들어갈 자리와 B에 들어갈 자리를 어떻게 형용사에 맞춰서 적절하게 썼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었던 문제였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5번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5, 6, 7, 8 하기로 했으니까 난도가 좀 있겠죠? 그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니네가 잘 생각해야 돼. 5번 봐봐. 먼저 있는 것부터 낀 거는 있는 것부터 제거합시다. 물론 내신 때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한국말 써준 다음에 이걸 단어 주어주고 그걸 그대로 갖다 배열해라. 이렇게는 안 나오잖아, 솔직히. 그냥 빈칸 주어지고 여기에 니네가 공부했을 그 말이 들어갈 건데 그 말을 여기 0단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배열해서 써봐. 결국 이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니네가 한국말로 되어 있는 포인트들은 니네가 공부가 돼 있으셔야 되는 거야. 내신 때에도. 안 그래? 그러니까 요거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0단어 가지고 배열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어려운 거지. 일단 있는 것부터 제거해 봅시다. 기근과 내전이 서브사하라 아프리카를 위협하게 되면, 기근과 내전이 위협하면 이것이 이끌게 된다. 그들이 옹호하도록 뭐를? Humanitarian Relief. 여기 보면 인도적 구호라고 나왔는데 그들이 인도적 구호를 지지하도록 이끈다. 그럼 뭐야?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상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만 요 가운데다 써주시면 되는 거거든. 주절을 써주는 거야, 결국. 주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어디 있니? 주어 many 요거 쓰면 되겠다.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그 대륙에 대한 조상의 유대 관계를 상기하게 되는데, 능동이니 수동이니? 상기하게 된다. 수동이야, 수동. 그러면 reminded 상기시키다. are reminded 하면 상기되다. 그래서 are reminded가 되셔야 되는 거야. 그럼 상기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얘네가 떠오른다는 뜻이야. 뭐뭐로 떠올라지게 돼. 이 사람들 보면 이걸로 떠올라. 뭐로 떠올라? remind 하면 of B가 나와 주셔야죠. BPP 다음에 of B. 그럼 B에 해당하는 게 누구야? 대륙에 대한 조상의 유대 관계를, 을에 해당하는 걸 여기다 먼저 써주셔야죠. 그게 their ancestral ties가 되는 거야. 이게 유대 관계야. 뭐에? 대륙에. to the continent. 이렇게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기근과 내전이 서브사하란 아프리카를 위협하게 될 때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람들이 뭘 떠올라?
자기네들의 그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그들의 어떤 동족적 유대감을, 조상의 동족적 유대감, 동족이란 말은 없어. 조상의 유대관계라는 것으로 떠오르게 된다. 그 떠오르는 게 그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뭘 하도록? 인도적 구호를 외치도록, 옹호하도록 그렇게 이끌게 된다.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엄마 아빠 재미교포, 나 2세, 3세, 나 줄리안 캉이야, 줄리안 캉. 내가 줄리안 캉인데, 나 미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인데, 갑자기 한국에서 내전이 일어났다네? 갑자기 윤 씨가 갑자기 막 선포하더니 갑자기 막 헬기 날아다니고 막 내전이 일어나려고 하네? 막 부딪히네? 근데 나랑은 상관없는 나라거든. 왜? 난 미국인이니까. 다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이야. 그거밖에 없어. 난 근데 미국 사람이야. 근데 뉴스에서 한국에서 내전이 일어났다는 거 보니까 괜히 내가 거기에서 읨 받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외치는 거야. 한국, 응? 뭐 하자고. 인도주의적 구호 외치는 거야.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조상적 유대감. 그 대륙의 조상 유대감을 믿고 그 사람들이 떠오르게 된다라는 뜻인 거야. 이런 거 뭐라고 해? 국민 그런 거 있잖아. 그렇지? 애국심이 없던 애국심이 생겨나는 거죠. 춥니? 온도 좀 올릴게요. 자, 6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6번 보시게 되면 많은 제작자들은 여기 나왔네. 여기 보면 보장하기 위해 더 큰 가능성을, 뭐 할 가능성? Recovering their investment. 뭐겠니? 그들의 투자를 뭐 할 수 있는? 리커버링 할 수 있는. 이게 뭐야? 회복하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제작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더 큰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까지 있네. 그럼 나머지 우리가 다 쓰는 거라고. 많은 제작자들은 선호해 왔습니다. 선호해 왔다 어딨니? Have preferred. 동사 여기다 그대로 쓰면 된다고. R 2개. 그러면 A를 B보다 더 선호하다. 검증된 가치와 과거의 성공이 있는 연극을 새롭고 시도되지 않은 연극보다 더 선호했대. 그럼 prefer 쓸 거면 뭐부터 써야 돼? A to B니까 A를 B보다 더 선호하는 거지. 그럼 A와 B 이 중에서 누가 되는 거야? 누가 더 선호되는 거야? 얘가 A고 그 다음 얘가 B가 되겠네. 그치? 이렇게 보시면 돼. 이 사이에 뭐만 넣으면 돼? to를 넣으면 되는 거야. 이 생각.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preferred 다음에 뭐다? 먼저 검증된 가치와 과거의 성공이 있는 연극. 연극이 영어로 a play죠? 그러면 a play를 선호한다. 그럼 얘를 수식해줄 친구가 필요하네. 그치? 연극은 연극인데 어떤 연극? 검증된 가치와 과거의 성공이 있는 연극. 그럼 뭐겠어? 전치사 of 쓸까요? play of proven merit. 입증된 가치, merit. 과거의 성공, and past success. 이것을 더 선호한다. 뭐보다? 전치사 to 써가면서 뭐보다? new and untried play. 새롭고 and untried. 시도되지 않은 플레이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뭐 하기 위해서? 자기네 투자금. 아니, 내가 저 영화 만들겠다고 시나리오 봤는데, 괜찮네? 돈 내가 투자할게. 단, 1000만 배우들 몇 명 깔아놔. 뭐 이런 거 있어야 되겠지. 내가 투자한 대신. 그치? 내가 쓰는 돈만큼. 대신 뭐 몇백만 이상 꼭 저기 해. 그래야 자신의 투자금이 회수가 될 테니까. 그치? 그래서 선호한다. 선호한데 뭘 선호해? 연극을 선호해. 어떤 연극? 과거에 성공이 있는 연극. 뭐보다 to 쓰고 B를 그 뒷자리에 이렇게 매김해 주시면 된다는 거. 이게 이 문장의 포인트였습니다. 7번, 8번 고난도인데 쫄지 마시고. 고난도라 해봐야 뭐 구문 하나 더 추가해서 들어간 거. 7번 같은 경우는 뭐가 추가된 거니 여기에? prevent 목적어 from ing 써봤니? 그거가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되셔야 될 포인트야. 자, 우리는 여기 뭐 있니? take effective measure. 그리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take measure, take action. 조치를 취하다. 효율적 조치를 취하다. 뭐 이 정도가 있네요. 그죠? 일단 우리는 소음을 공해한 형태로 인식해야 하며 까지가 and 앞의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러면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should
recognize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인지해야 돼. A를 as B로서 인지해야 돼. 이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치? 뭐를 만들어야 돼? 소음 어딨니? noise, 그치? noise를 뭐로서? as 한 형태로서. 공해의 한 형태로서. 그럼 형태부터 써줘야죠. A form of 오염, pollution 쓰면 되겠네. form of pollution. 오염의 한 형태로서 소음을 인지해야 하며 and take니까 여기서 take는 앞에 recognize와 병렬 구조가 되겠죠. 그렇죠? 효율적 조치를 취해야 돼. 근데 뭐 하는 조치? 조치의 수식. 그것이 우리 지역의 오염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을 to prevent. 조치인데 어떤 조치? 막을 조치야. prevent 뭐가? 그 소음이 뭐 하는 거? 오염시키는 거. from ing. 오염시키는 거 어디 있니? polluting 여기 있네. 그치? 뭐를 오염시켜? 우리의 커뮤니티를.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네. 그치? To prevent it from polluting our community. 우리의 공동체를 오염시킬 막을 조치. 이런 효율적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 되겠죠. 어렵죠? 길죠? 그렇죠? 길면 항상 어렵습니다. 하셨다면 잘하신 거고. 8번 한번 볼게요. 8번 몇몇 비행기 추락과 추락에 가까운 사고는까지가 주어. 윈드시어로 알려진 위험한 하강기로 탓으로 돌려져 왔다. 되다, 지다, 받다, 당하다 다 뭐니? 수동이야. 되다, 지다, 받다, 당하다. 오케이? 돌려져 왔대. 그러면 우리 아까 attribute라는 거 쓸 수 있겠네. 아까 기억나? A는 탓으로 돌려진 거야. is attributed. 전치사 to에 B가 들어가셔야죠. B에 A는 B 때문이라고 여겨지다야. 쉽게 얘기해서. 그럼 뭐야? 이 비행기 충돌과 거의 사고에 가까운, 추락에 가까운 사고는 뭐다? 돌려져 왔던 거야. 지금까지 왔던 거야. 그럼 have been attributed. 요게 동사 세트로 수동태로 써주셔야 되겠다. have been attributed. 뭐에? to 명사에. 뭐의 탓으로 돌려져 있니? 윈드시어로 알려진 위험한 하강기류의 탓. 위험한 하강기류. dangerous downward wind burst. dangerous downward wind burst만 쓸게. wind burst. 근데 이 wind burst가 뭐라고 알려졌어? 윈드시어로 알려져 있어. 그럼 뭐야? 뭐뭐로 알려진 수식어로 체크해야 되니까 known as 뭐뭐로 알려진 known as 뭐로 알려져? windshear. 그치? windshear로 알려진 그 윈드버스트, 위험한 윈드버스트의 탓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는 윈드버스트 때문이라 여겨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결과, 원인. attribute는 항상 수동태로 쓸 때 A가 결과, B가 원인. 이렇게 생각하셔야 나중에 이런 문장으로 요약문안성 같은 게 나왔을 때 내가 어디 자리에 어떤 원인과 결과를 넣어야 될지에 대한 윗글을 통해서 찾아야 될 포인트. 이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구문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것들이. 빠진 거 없죠? 잘 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의문사 투부정사. 간단하게 들어갑니다. 어렵지 않은 포인트예요. 먼저 의문사 투부정사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해.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거나 혹은 이거 앞서 초반부에 했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의주동이야, 얘들아. 의주동. 의문사 주어동사든 의문사 투부정사든 어쨌든 명사입니다. 명사. 얘는 주어동사가 없으니까 투부정사는 명사구라고 하고요. 의문사 주어동사를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둘이 공통분모는 품사적 역할이 명사다라는 거. 그럼 명사 역할은 어디에서의 역할을 한다? 동사의 앞자리나 주어 자리, 뒤에 목적어 보어 자리나 혹은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문사 투부정사는 의문사절이 어디에 놓여져야 하는지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 얘는 명사니까 저 위치에 올 수 있다. 그래야 니네가 빈칸, 그러니까 문장 중간에 빈칸이 뚫려져 있을 때 내가 여기에 뭐 써야지? 라는 막연한 생각이 저 품사의 위치 판단만으로도 내가 여기에 명사를 써야 되겠구나. 부사, 형용사를 써야 되겠구나. 이 판단이 설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영어가 되게 단조로운 언어야. 결과적으로. 정말이야. 얘들아, 한국어법보다 훨씬 더 쉬워. 정말이야. 그 씨름 선수도 할 수 있는 정도예요. 정말. 딱 그 정도 수준이야. 이러면 너무 비하한가? 한 나라의 언어를, 그지? 세계적인 언어를. 근데 우리나라 어법 더 어렵지 않아? 생각해봐. 아니, 그러니까 니네는 모국어를 어법으로 배운다고 하니까 저게 저거구나. 어미구나. 저게 뭐 그런 거 배우잖아. 그런 거 우리가 배우면서 저게 저거구나 하고 알고 있는 모국어랑 매칭시켜서 어법을 배우면 돼, 국어는. 근데 생각해봐. 그 배우는 국어 어법을 하나도 우리 한국말을 모르는 외국 사람이 지금처럼 단어 몇 개 외우면서 배운다고 생각해봐. 한국어법이 훨씬 어려워. 안 그래? 나만 그런가? 어쨌든 자리가 영어가 모든 어법이 결정이 돼, 진짜. 그러니까 그것만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이런 것도 이제 껌입니다. 이건 그냥 하지 마시고 요거를 어떻게 바꾸냐인데, 우리 이거 기억나세요? 의문사 투부정사 중학교 때 서술형 할 때 뭐로 배웠지? 주어, 이 투부정사를 절로 바꾸세요. 그럼 슈드 동사 원형으로 바꿨어. 기억나? 왠지 모르겠지만 의문사 투부정사를 의문사 주어 슈드 동사 원형으로 바꾸래. 같은 말이니까. 없던 주어를 만들어내야 돼.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 투부정사의 행위자가 누군지를 판단하셔야 돼. 투부정사의 행위자가 누군지 판단해서 걔를 주어로 넣고 슈드 원형 쓰거나 혹은 can 원형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바꿔보는 연습인데, 요건 뭐 세 단어로 바꾸면 뭘로 바꾸면 되겠니? How to conduct. 선생님 왜 있던 데이를 왜 없애셨어요? 이 데이가 누구냐면 과학 선생님이 그들의 학급 학생들에게 증명한 게 어떻게 그들이 수행해야 될지 실험을, 이 얘기잖아. 그럼 그들이라는 건 여기서 누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컨덕트의 행위자가 누구야? 선생님과 학생들이지. 그래서 제3인칭 복수가 되기 때문에 데이로 쓴 거야. 그렇게 쓴 거고, how to 원형해도 상관없죠. how to 부정사. 그래서 의문사 뒤에 to 부정사가 붙게 되면 각자의 명사의 의미로서 뭐뭐 할지라는 의미가 되죠.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 how to drive, 어떻게 운전해야 될지, when to start, 언제 시작해야 할지, which to 동사, which to choose,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which food to choose,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할지처럼 이렇게 명사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만 잘 챙겨두시면 되겠고, 1, 2, 3번도 이거 하지 맙시다. 요거 그냥 여기 있는 거, when you should use를 어떻게 세 단어로 바꾸냐, 뭐 이제 딱딱 떠오르시죠? 지금 밑줄만 쳐도. how you can manage를 어떻게 세 단어로 바꿀 것이냐, 또 which class I should, 요거를 또 어떻게 네 단어로 바꿀 것이냐, 요 얘기거든 결국. 이건 집에 가서 써놓으시고요. 바로 테스트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있는데 5문제 중에 3문제만 해볼게요.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요. 1, 3, 5번 이렇게 3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약 3분 드릴게요. 시작해볼까요? 고!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3번은 좀 할만했죠? 자, 언제 악기를 연주해야 되는지에 대한 적절한 시간에 관한 기숙사 규정을 따라 주십시오. Please obey the dormitory rules. 도미토리가 이제 저기죠, 기숙사. 기숙사 말고 이제 도미토리, 혹시 그 여행 다니실 때 해외 도미토리 숙박, 그게 약간 기숙사 같은 거야. 그러니까 1인, 아니야. 4인 원룸, 그 뭐라고 하죠? 4인 1실, 뭐 6인 1실, 이런 거 있죠. 되게 싸죠. 해외 나가면. 어쨌든 그런 규칙, 뭐에 관련된? 적절한 시간에 관련된, 뭐에 관련된? 이렇게 전치사 뒤니까 이 자리는 무슨 자리다? 명사 자리다라는 걸 먼저 깨치신 다음에 언제 악기를 연주해야 되는지를 위에 있는 의문사를 가지고 써주셔야죠. 어떻게? How. 미안. 언제니까 when. To play가 되겠죠? 그렇죠? 뭐를? An instrument. 그치? 이거 나머지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when to 동사를 원형을 어떻게 잘 쓸 수 있었느냐. 그게 포인트였고. 3번. 사람들에게 닥친 정보의 양에 압도당할 때, 사람들이 압도당할 때, with volume of information, 정보의 부피에 압도당하게 될 때, confronting them, 그들에게 직면하고 있는, 그렇지? 여기까지가 이제 다 왼절이었고, 이것만 맞춰서 쓰면 되겠다. 그들은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할지 아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이 구문 우리 다 아시죠? 뭡니까? have trouble ing, have difficulty ing, have hard time ing. 이거 우리 많이 했었지, 중학교 때. 그래서 이게 그겁니다. 그들은 they 뭡니까? have difficulty ing. 너무 쉽잖아, 그지? have difficulty knowing은 쓰셔야겠죠? 그래서 뭘 아는지,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할지, 그러니까 knowing의 목적어 자리냐, 동사 뒷자리. 그래서 능동의 뒷자리에 목적어를 써줘야 되는데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할지. 그럼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되니까 주어도 써야 되겠네. 그러면 위에 있는 의문사 무엇에 what to focus, 그치? on까지. 어디에 초점,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요걸 이제 명사절로 명사구로 어떻게 잘 쓸 수 있었느냐. have difficulty ing. 요거를 어떻게 잘 쓰셨느냐가 핵심이었고. 야, 5번이 좀 길었어. 그래도 길면 어떻게 하자? 있는 거 먼저 제거하고 쓸 것만 쓰자. 활동적 야외놀이에서 아이들은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불편한 상황에 노출시키고, 아이들은 의도적으로 노출시킵니다. 그들 스스로를 불편한 상황에. 이거 다 제거되잖아. 어디를 제거해야 돼? 여기. 노출시키고. 원래 얘들아, 여기 잘 봐. thereby,는 보통 컴마 thereby ing. thereby,가 컴마로 나왔다면 ing로 써야 돼. 근데 이게 분사구문일 때고, 접속사가 그대로 있다는 건 분사구문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니까, 그냥 ing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로 인해 배우게 됩니다 할 때 learning이라고 쓰면 안 되고 learn이라고 그냥 쓰면 돼요. 그래서 노출시키고까지가 여기 다 나와 있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and thereby, 그로 인해 그들의 신체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지를 배운다. 배우는데 뭘 배운다고?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지를 배운대. 그럼 뭐 쓰면 되겠니? learn 썼고 위에 의문사 어떻게 how to 통제하는지 control. 뭘 통제해 얘들아? 어디 갔어? 통제하는데 그대로 저기 있는 거 쓰면 됐네. 뭐뿐만 아니라 not only 뿐만 아니라 A 자리, 그 다음 but also B 자리 맞춰서 써주시면 되는 거죠. 뭐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 또한. 신체 어디니? not only 1번뿐만 아니라 but also 2번까지도. 이렇게 1번 자리, 2번 자리 써주시면 되겠네. 그치? 쌤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좀만 쉬었다가 우리 나머지 두 단원 먼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쉽시다. 65 한번 보도록 할게요. 65에 대한 이제 원인, 이유, 부사절인데, 부사라는 기본 프레임을 또 알고 가셔야 되겠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장이라고 말하는 패턴의 앞자리나 혹은 뒷자리를 일컬어 우리가 배경자리라고 합니다. 즉 부사 자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사의 패턴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부사 구가 있고요. 부사 절이 있습니다. 아까 뭐 명사구, 명사절, 의문사 투부정사 할 때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구나 절은. 그러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부사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뭐 내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뭐 시간,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 전, 후까지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이유, 뭐 조건, 만약 뭐뭐라면 양보, 뭐뭐일지라도. 이따 우리가 그 다음 66파트에서 양태라는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좀 생소하실 텐데 우리가 뭐뭐처럼이라는 비유적 표현 쓸 때 하는 표현들 있죠. 그러니까 이 표현들에 대해서 이따 좀 66파트에서 좀 배울 거고, 오늘은 요거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임으로 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오늘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장의 배경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이고,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의미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원인과 이유. 이미 부사절에 대해서는 앞쪽에서 조건부사절, 가정법 이런 패턴들에 대해서 한번 배웠었고요. 또 이어서 다른 의미들을 가진 부사절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합시다. 봤던 것들이야. 대표적인 접속사 친구들이죠.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가진 접속사는 대표적으로 이 세 개입니다. because, since, as. 선생님, since는 뭐뭐 이후로 쭉 아니에요? 맞아요. 그 뜻인데 since가 때문에라는 의미로 사실 더 먼저 쓰였어. 아니, 먼저 쓰였다기보다는 먼저 그 의미가 더 많이 쓰여. 근데 우리가 뭐 때문에 저걸 이후로라고 배웠어? have pp 시제 배울 때, 완료 시제 배울 때 저걸 이후로라는 뜻으로 그때 각인이 된 바람에 때문에로 쓴다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since 많이 씁니다. as는 뭐 더할 나위 없고. a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전치사로서 쓰이는 경우와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전치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 as, view A as B, think of A as B 했을 때 그 뭐뭐로서, 뭐뭐처럼 이 대표적으로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쓰이고요. 뭐뭐만큼 이런 의미로도 많이 쓰이죠. 접속사로 쓰일 때는 대표적으로 때, 뭐뭐할 주어가 동사할 때,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이죠. 때문에 이런 표현으로. 그 다음에 now that 같은 경우도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임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in that 이거 많이 봤죠. 뭐뭐라는 점에서 주어가 동사한다는 점에서. sing that도 있어요. 뭐 직역하면 주어가 동사하는 걸 보면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sing that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배경절, 다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문장 앞, 뒤에. 부사라는 건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문장의 앞, 뒤가 대표적이고 뭐 그 사이에 삽입이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죠. 주어, 동사 사이. 대표적인 자리가 저 자리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한국에서 망고스틴을 보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럼 이수를 시작하면서 쉽지 않다. It is not easy. 뭐 하는 것이? 보는 것이. 망고스틴을 보는 것이. 투부정사 써서 가주어진 주어로 써주시면 되겠죠. 망고스틴을 보는 것은 쉽지 않다. In Korea, 한국에서. 왜냐하면 because 그것들이 열대과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어 동사 나오는 거 보니까 because of 안 써도 되겠다. 그치? 그것들이 어딨어? They are tropical fruits. 그치?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They are tropical fruits. 그치? 이렇게만 써주시면 뭐 이런 것들. 뭐가 주절이고 뭐가 종속절, 즉 부사절인지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서 거기에 맞춰 위치에 판단해서 써주시는 게 관건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요거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냐 전치사냐 문제를 제일 많이 물어보죠. 그렇죠? because냐 because of냐 due to냐 owing to 뭐뭐 때문에 이런 전치사구들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친구들은 뒤에 명사가 와야 된다는 거. 자, 테스트 1 오랜만에 이제 어법인데 어법 1, 2, 3 다음 페이지 4번까지 있거든요. 한 1분 드릴 테니까 맞다 틀리다 요것만 빨리 한번 판단해 봅시다. 1분 시작.
같이 볼까요? 1번은 어땠어? because of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동명사 맞습니다. 맞는데 동명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어디까지 봐야 돼? 쭉 가서 요 주절이 시작되는 지점, 요 지점 앞에까지가 부사절이니까 거기까지는 봐야 돼. giving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giving a speech 다음에 require 하고 주어 동사가 형성됐구나. 그러니까 동명사에서 끝났다면 정답 5부 맞는데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5부가 빠져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연설을 한다라는 것은 뭘 요구해? 많은 준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presenters, 발표자가 종종 뭐를 해야 돼? 깊은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 뭐에 대한? 그 주제에 대한. 뭘 준비하면서? 스피치를 준비하면서 깊은 이해를 갖게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네요. because of가 아니라 because 접속사로 쓰면 된다는 거. 2번 한번 보시면 a 4-day work week 이게 뭘까 얘들아? 4-day work week 이거 뭐지? 오 맞아 주사일제. 야, 주사일제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치? 주사일제가 주사일제가 아닌 거 아세요? 어떤 개념이야? 봐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되잖아. 그럼 주사일제는 4일 일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뭐 토일 월 쉰다고 해보자. 금, 토, 일을 쉬어도 되고 금, 토, 일 쉬면 미쳤다. 뭐 어쨌든 뭘 쉬든 간에 그럼 화, 수, 목, 금을 일하고 뭐 이렇게 쉬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럼 생각해봐. 금요일 날 밤은 진짜 미친 밤 아니야? 그치? 왜? 다음 날도 쉬고 다다음 날도 쉬는데 다음 날도 쉬니까.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3.5일 플러스 3.5일인 거야. 그러니까 주사일제 말이 주사일제지 끝난 그 네 번째 일하는 날은 거의 뭐 진짜 불금 같은 날일 테니까. 안 그래? 그럼 3.5 대 3.5 정도는 3.7 대 3.3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지? 그러면 이게 엄청난 거죠. 지난주까지 주 7일을 일했는데, 그치? 이런 거 보면 좀 현타가 옵니다. 나도 회사원이나 될걸? 그랬나? 막 싶은 게. 자, 어쨌든, 주 4일 일하는 주는요, 니네 학교를 4일 가고 3일 쉰다 생각해봐. 말도 못하지. 생산성을 증대시켜준대. as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아까 된다고 말씀드렸죠. 뭐가 나오는지 봅시다. 이미 문장은 앞에서 끝났고, 주어동사 목적어. 잘 쉰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주어동사가 있으니까 뭐 때 때문에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뭐 잘 쉬어서 더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극대화된대. 뭘 가능하게 하면서 직원들이 성취하게끔 하면서 더 많은 일을 더 적은 시간 안에 효율성이죠, 이게. 그렇지? 4일에 집중적으로 일하고 그럴 때 있잖아. 니네가 대학교 가서 이제 시간표를 직접 짜거든. 1학년 때 아마 1학기까지는 학교에서 짜준 걸로 하고 아마 2학기 때부터 니네가 직접 짤 거야. 그럴 때는 학점이라는 개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 그럼 니네 몇 학점 들어? 일주일에? 니네 몇 학점 들어? 몇 교시 하니 니네? 7교시 하지? 77677? 이렇게 하나? 77677? 아니야? 877이야? 뭐야? 6이 3번이야? 아, 그래? 18 더하기 14니까 32 수업 듣는 거네? 그게 32학점이야. 학점은 그 개념이야. 1시간 단위 개념. 근데 55분씩 수업이 아니라 대학교는 3시간짜리 수업이 있고 2시간짜리 수업이 있어. 보통 1, 2, 3교시짜리 수업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어. 쌤이 학교 다닐 땐 그랬어. 6, 7, 8, 9, 10이었나? 3, 2, 3 이렇게 하루를 짤 수 있어. 그러면 대학생은 니네 몇 학점? 32학점 듣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대학교 근처에서 그러면 안 되네. 대학교 근처에서 곶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야. 그래서 띡띡이 하는 친구들이 보통 이제 대학생들일 거 아니야? 띡 딱 보니까 좀 갸웃해. 그러면 신분증 주세요. 안 가져왔는데요. 그러세요? 그럼 이번 학기 몇 학점 들으세요? 그럼 이제 거기서 답변이 나와야 돼. 니 몇 학점 든다고 할 거야. 뭐 담배 살 친구들은 없지만 여기에, 그치? 이런 상황이 있어. 상황극. 이번 학기 몇 학점 들으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래? 현수. 미안해. 32학점 탈락.
꺼져 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야. 승희. 이게 모르는구나, 진짜. 민우. 봐봐, 이렇게 머뭇거리면 꺼져야. 지원이. 15? 오. 지원이는? 모르겠어? 학점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거, 니네 32학점 맞아. 근데, 대학생이 76, 76, 6, 뭐 이렇게 듣겠어? 안 들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장학금을 타면, 전학기에 장학금을 타면 다음 학기 수강 신청을 24학점까지 할 수 있어. 근데 장학금 못 타면 20학점이 맥시멈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장학금을 타야 더 들을 수 있어, 수업을. 한 학기 니네 요즘 한 학기 등록금 얼마야? 얼마인지 몰라? 요즘 인스타 같은 데서 많이 나오잖아. 등록금, 문과, 이과. 나는 알고리즘이 다 그런 쪽이라, 막 대학교 막 뭐 순위, 막 이런 거, 무슨 순위, 급식 순위, 뭐 이런 거 막, 막 그런 거 뜨거든. 막 등록금 순위, 막 문과 기준, 이과 기준 막 이렇게 뜨거든. 요즘 얼마인지 알아? 국립대학이 6, 700이야. 문과 기준. 개 비싼 거야, 얘들아. 선생님이 330만 원 내고 다녔어. 나 무슨 뭐 옛날 80년대 아닙니다. 나는 이제 2000년대 초반이야. 02학번이야, 내가. 엄청 비싸졌어. 아무튼. 그러니까 20학점, 16에서 아마 20학점 들을 수 있을 거야. 15학점은 내가 아까 그랬잖아. 전학기 F 졸라 뜨네. 그러니까 너무 공부를 안 해도 많은 학점을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공부를 잘하면 더 들을 수 있어. 더 들을 수 있다는 건 뭐야? 그러니까 4년제 기준 8학기 동안 144학점만 이수하면 되거든? 그럼 이걸 8로 나눠봐. 그럼 한 학기 평균 뭐야? 20학점도 안 되는 거야. 약 한 몇 점이니? 64니까 평균 18학점밖에 안 되는 거야. 평균. 그러니까 전학기에 장학금을 타야 24학점씩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 24학점이 누적되면 7학기만 해도 졸업할 수 있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20학점에서 24학점만 들으면 매 학기마다 평균 20학점 넘으면, 안 그래? 7학기만으로도 졸업 가능하잖아. 그치? 그거야. 아마 20학점 아무튼 요 정도. 그래서 수업을 봐봐. 월, 화, 수, 목, 금 주 5일 하고 토일을 쉬어. 대학교도. 그럼 봐봐. 애들 시간표 어떻게 짜는 줄 알아? 시간표? 니네가 짤 때는 막 여기 한 번 딸랑이 있고, 뭐 재수업 쓸 때는 여기 앞뒤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막 시간표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대학생들 시간표 보면 띡 벌써 5학점이야. 5학점. 그다음 뭐야? 5학점에 5학점에 2, 2니까 9학점. 아, 여기 있구나. 3학점 하나. 그러면 5학점에 8학점에 12학점. 여기에 3학점짜리, 2학점짜리 하나 들으면 또 여기에다 할까? 뭐 이게 근데 그 수업이 또 그 타임에 있어야 돼. 그럼 벌써 3, 3은 9, 6이니까 15학점. 이것만 해도 17학점이야. 보통 이런 식으로 시간표가 짜여져. 그럼 뭐야? 금요일 날 해, 안 해? 안 해. 금, 토, 일을 쉬는 거야. 대학생 때 그럴 수 있다니까. 이때 뭐 하냐? 알바하거나 돈 벌려고 다음 학기 다음 학기에 하려고 등록금 내려고 알바하거나 혹은 뭐 여유 있는 친구들은 신나게 놀 거고 금토일, 그지? 여행도 갔다 뭐 하는 거.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나중에 대학생 되면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죠? 지금 많이 바뀌었을라나? 쌤 때는 144학점이 만기 학점이었거든. 그래서 전공 과목을 72학점 듣고 76학점 듣고 교양 과목을 68학점 들어야 돼. 전공 과목 76학점 이상. 뭐 이런 그런 게 기준이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주사일제 할 수 있다는 거. 쌤은 주사일제 했지. 대학 때. 그 3일을 뭐 했냐? 알바. 과외 했지, 과외. 과외가 제일 좋습니다. 알바할 거면 과외가 최고야. 그러니까 한 과목 정도는 진짜 잘하는 거 고등학교 때 만들어 놔야 돼. 영어든 수학이든. 수요가 제일 많은 영어, 수학. 그 다음 뭐 국어도 좋고, 요즘은. 그지?
과학이나 사회도 좋고. 과외가 진짜 알바로선 최고고. 주 아무리 한 시간에 뭐 10,000원 넘는다고 해도요, 과외 못 따라가요. 그리고 또 뭐 있어? 제일 좋은 건 그 과외보다 더 좋은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장학금이 최고입니다. 니네 생각해봐. 대학교 한 학기 장학금 돈 그렇게 내면 몇 달 다녀? 3월 개강이거든? 그럼 3월, 4월, 5월 다니고요. 6월 중순에 기말고사를 봐요. 6월 중순, 애들 벌써 지금 다 대학교는 방학이야, 지금. 6월 중순에 이미 다 방학했어요. 그러니까 3개월 반 다니는 거야. 100일 다니는 거야, 100일. 한 100일 다니고 6, 700 막 내는 거야, 문과 기준. 이권 막 7, 800이래, 한 학기에. 한 1년이 아니야, 한 학기에. 돈이 진짜 비싼 거지. 그럼 뭐야? 뭐가 최고야? 1등 장학금이 최고야. 안 그래? 3개월 반 열심히 공부하면 장학금 버는 거야. 6, 700. 괜찮네. 그렇지? 알바도 하면. 얘가 좀 딴 데로 샜는데 어쨌든 주사일 대학교 땐 가능하다. 3번. 우리의 사는 공간, 지구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매우 제한적이야. Seen that 우리 수동태 문장 뒤에 나온 동사 모양의 주어는 누구냐면 얘거든.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공간이 보여지면서 라는 뜻이야. 그럼 얘가 PP로서 쓰이게 되면 뒤에 뭐가 오면 안 돼? 목적어 오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목적어가 왔다는 건 밑줄 친 누가 틀리다는 거야. seen이 틀리고 여기에서의 대시 목적어로 쓰일 수 있는 능동태인 sing으로 바꿔주셔야 sing that 하게 되면 아까 in that과 똑같은 의미로서 뭐뭐라는 점에서 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했었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항상 have give up 포기하고 있어 왔다. 뭐를? 방대한 지하의 어떤 지하 수중세계 어디 뭐로서 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종으로서 수중에 있는 땅 지하 세계를 우리가 거의 항상 포기해 왔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땅이라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지구에 우리가 30%밖에 못 쓰고 있죠, 땅을. 그지? 나머지 70%가 다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 산도 우리가 산을 또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땅 자체는 굉장히 제한적이죠. 4번. Now that 아까 우리 배웠죠. 뭐라고요? Now that 뭐뭐임으로 주어가 동사임으로 가솔린의 프라이시스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운전자들은 지연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뭐를요? Refueling 다시 우리 기름 넣는 거 자기네 차들에다가 기름 넣는 걸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It falls even lower 훨씬 더 떨어질 때까지 자신의 차에 리필링 하는 걸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맞게 쓰였죠? 인과관계 충분히 맞게 쓰였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연시키고 있다. 인과관계 잡아주시고. 자, 여기에 대해서는 몇 번 할까요? 이유부사는 1번, 2번, 5번, 6번. 이렇게 한번 할게요. 1, 2, 5, 6. 앞에 2개, 끝에 2개. 시간 넉넉히 드릴 테니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고! 5분 드릴게요.
더 해봅시다. 30초요. 같이 가볼까요? 마지막에 조금 할 듯 될 듯 말 듯 하죠. 자, 처음부터 갑시다. 1번. 먼저 주어진 단어 이 브랜드는 대중에게 이 정도로 있네요. 제조 과정을 투명하게 밝힌다는 점에서 다른 브랜드들과 차별화가 된다. 이 브랜드는 차별화가 된다. 요거부터 먼저 써봅시다. 차별화가 된다. differentiate가 구별하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브랜드가 구별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대상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돼야 된다. 그러면 is differentiate. 이거는 차별화가 된다. 얘들아, different나 differentiate 하면 떠오르는 different 하면 떠오르는 전치사 뭐 있지? be different? 뭐뭐와 다르다? 빨리 대답해줘. 나 좀 민망해져. 그렇지. from입니다. be different from, be differentiate from. 오케이? 그래서 전치사 from이랑 같이 써줘야 돼. 그럼 이 브랜드는 뭐뭐과 다른 브랜드들과 다르다. other brands를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브랜드는 다른 브랜드들과 다르다. 끝. 문장 끝난 겁니다. 하나요. 그치? 다르다. 근데 다른 브랜드들과 그러면 뭐 한다는 점에서 대중들에게 제조 과정을 투명하게 밝힌다는 점에서 뭐뭐 한다는 점에서 뭐 쓰면 되죠? 뭐 in that 쓰면 되죠. 뭐뭐 한다는 점에서. 그래서 부사 자리에다가 in that을 쓰는 거야. 뭐뭐 한다는 점에서. 주어가 동사한다는 점에서. 주어가 누구야? 회사가 it 투명하게 밝힌대. transparent가 이제 투명한이고 ly를 붙였으니까 투명하게 reveals 드러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회사가 투명하게 밝힌다라는 점에서 뭐를요? 제조 과정을 It's manufacturing process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빠진 거 없습니다. different from까지 다 썼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말이 없을 거야. 실전에서는.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영문화시켜서 주어 동사를 전개해 나가야 된다는 거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드린 그 워크시트까지 해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상 예보관들이 이번 여름에 더 많은 강우량을 예상함으로 얘가 뭐가 돼? 원인이 되는 거죠. 일부 지역에서는 과도한 홍수를 겪고 있다. 나타난 건 과도한 홍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원인을 먼저 앞에다 써주시고 결과를 그 뒤에다 써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뭐뭐함으로, 뭐뭐하기 때문에 원인을 나타내는 말을 나타내는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as밖에 없네요. 뭐뭐하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as 누가? 기상 캐스터들. weather forecaster만 쓸게요. forecaster들이 예측하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expect 써주시면 되겠네. expect 하기 때문에 뭐를 예상해 얘들아? 더 많은 강우량을 more rainfall 해주시면 되겠죠. 어제? 이번 여름에 this summer 이렇게 써주시면 배경이 되겠네요. 그렇죠? 기상캐스터들이 이번 여름에 더 많은 강우량을 예견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과도한 홍수를 겪을 수 있다. 일부 지역 어떻게 되고 있나요? Some areas. 몇몇 지역들은 뭐 할 수 있다? 겪을 수 있다. Could experience. Could experience. 이렇게. 뭐를요? 과도한 홍수를. 이렇게 적용해 주신다면 빠진 거 없죠? rainfall 아까 썼고 이렇게만 써주시면 뭐 깔끔하게 체크, 원인과 결과 체크될 수 있겠네요. 민우 괜찮아? 민우 이제 슬슬 오네. 거의 다 왔어. 금방 끝나.
자, 5번은 그래도 할만했죠. 5번까지는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한번 볼게. 골드는 has been desirable. 자, 금이 뭐하다? 값어치가 있다. as money. 돈으로서의 값어치가 있어 왔다. 라고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뭐하기 때문에? 아름답기 뿐만 아니라 뭐야? 얻기에도 몹시 어려웠기 때문에. 그럼 뭐 쓰면 되겠냐? 여기 not only but also 눈에 딱 들어오셨으면 아름답기 뿐만 아니라 얻기에도 몹시 어려웠기 때문에 이 두 개를 not only but also B로 써주시면 되는 거였죠. 그죠? 근데 때문에이기 때문에 뭐 because를 거기 병렬 구조로 맞춰서 not only because but also because 이 구조로 써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돈으로서의 가치 이유 두 개 한번 대볼까요? not only because 뿐만 아니라 다 쓰진 않을게요. but also because 이것만 여러분들이 프레임을 잘만 맞추셨다면 뭐 선생님이 지금 쓰고 있는 거 어렵지 않게 이해되실 거야. 첫 번째, 뭐 때문만이 아니라 아름답기 때문뿐만 아니라 말이 좀 힘들어. It is 뭐 beautiful. 이거 그냥 여기에다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It is beautiful 할 뿐만 아니라 뭐다? 얻기에도 몹시 어려웠대.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 It is very difficult to obtain 써주면 되겠죠. to 어디 있니? 여기 있네. 그치? 가조진적으로 써주시면 되겠다. It is very difficult to obtain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만 맞춰주시면 뭐 어렵지 않게, 그지? 두 개의 이유를 not only but also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very 뺐어요. 네. 아유, 그러네요. 어우, 최현수 군 굉장히 예리했습니다. 선생님의 실수를 바로 알아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because 아까 not only because but also because 기억나시죠? 그거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선생님도 감점 1점. 인색한 선생이었다면 다 틀렸어 이 새끼야. 이렇게 됐을 거야. 안 그래? 6번. 6번 대망의 6번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도 병렬 구조를 썼었는데 중요한 건 because와 because of를 둘 다 쓰셔야 돼. 근데 차이는 괜찮아. 둘 다 원인을 썼기 때문에 뭐 not only but also는 굳이 안 써더라도 이 but이라는 등위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앞뒤 구조를 맞춘데 다만 이제 앞에는 because of, 뒤에는 because로 써주셔야 돼. 전치사와 접속사로 말이야. 간호사들은 중추적인 위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케어 구조에. 그리고 간호사들은 위치되어 있어요. 중심에. 어디 중심? 소통의 연결망의 중심에 위치되어져 있어요. 그게 여기 되어 있는 간호사들은 정신건강관리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으며 의사소통망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데까지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영어네요. 그렇죠? 부분적으로 환자들과 높은 접촉 정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과 잘 발달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먼저 앞에서는 요 접촉 정도를 쓰면 되겠는데 자 잠깐만 because를 쓰고 싶은데 부분적으로 환자들과의 높은 접촉 정도 때문이라고 했으니까 주어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동사가 있어 없어? 하기 때문에 요 표현이 있니 없니?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뭘로 써주면 돼? 어디 있어? partly because 부분적으로 뭐 하기 때문에 because 접촉 정도 때문이야. 그러니까 because 다음에 of를 꼭 써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디 있니? because of contact. 요게 contact 때문이죠. 접촉 때문에 그런 거야. 부분적으로. 뭐와의 접촉? 부분적으로 환자들과의 높은 접촉이야, 얘들아. 환자들과의 their high degree. 접촉인데 어떤 접촉? of contact of 환자들과의 with patients 이따 쓰고 그냥 of만 써야 되겠구나. sorry. because of 다음에 their high degree가 되겠죠. high degree 그렇죠. with 환자들과의 with patient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ith patients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네. 그치? partly because of contact는 이따가 쓰고 그치? 이렇게 쓰면 되겠다. because 그들의 환자들과의 높은 정도의 접촉이 왜 빠졌지? degree of contact 여기에다 이걸 써줘야죠. with
patient. 이렇게 해서 접촉을 써주셔야 됐었어. 그치? with degree of contact. 맞죠? 요 컨택트를 여기다 써주셨어요. 맞네. 쌤이 순서를 혼동했네요. 요거 부분적으로 때문일 뿐만 아니라, 하지만 뭐다? 다른 전문들과의 잘 발달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얘도 요거 썼고, because, others because, 뭐 때문이기도 하다? 그들이, because 다음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간호사들이, 뭐야? 잘 발달시켜 온 거야. 뭐를? have well developed. They have well developed. 이렇게 되셔야죠. 그렇죠? well developed. 뭐를? 관계를, relationship. 이렇게. 누구와의? with other professionals와. 다른 전문가들 그냥 others만 쓸까? professionals까지만 쓰신다면 역시 빠진 건 없습니다. 길어서 힘들었네요. 그죠? 그럼 천천히 보시면 부분적으로 뭐 때문에? because of 명사 때문에. 디그리가 명사야. 나머지가 이제 수식어들이 되는 거죠. 환자들과의 접촉인데 높은 정도의 접촉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하지만 그들이 또 뭘 가지고 있어? 다른 전문가들과의 어떤 중요한 관계들도 갖고 있다 라는 거죠. 6번까지. 오케이. 고생들 하셨습니다. 쌤이 즐겨보는 드라마 중에 의사생활,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최근에 전공의 생활 너무 재밌게 봤는데, 니네도 봤니? 그런 거? 그런 거 보니? 꼭 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막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는 게 진짜 의사와 간호사 간의 그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것도 간호사들님들도 많고. 자, 마지막 66파트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먼저 양태부사절인데 아까 부사절의 위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주절을 기준으로 앞자리, 뒷자리가 부사절인데, 양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두 개의 절이 있잖아. 어떤 하나의 접속사로 인해서 양쪽의 모양이 서로 동일함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거 많이 얘기했지. 이따가 just as 구문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덥니? 그래? 이거 어떡하지? 이 듀얼 저기가 안 되는데? 일단 잠깐만 틀게요. 요거 양태할 때까지만 좀 시원하게 그래? 우리 승희는 추위를 많이 타고. 그리고 오늘 카디건 예쁘게 잘 입고 왔네. 그래도 추워? 다음엔 좀 약간 경량 점퍼, 알겠지? 유니클로에서 파는 거 있지, 그거. 얇은 걸로다가. 그거 하나 준비해 오세요. 그거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으면 이렇게 요만하잖아, 그치? 그거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네요. Just as. 선생님도 나는 오전 10시부터 여기서 수업하자. 9시에 여기 출근을 하거든? 9시부터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 화장실 간 거 빼고는. 그리고 밖에를 나간 적이 없어. 그래서 나 니네 쓸 시간 동안 잠깐 창문 밖에 보잖아. 밖에 날씨 상태를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맨날 에어컨 바람만 쐬고 있다 보니까 나도 수업 끝나면 여기가 건조해. 계속 건조해서 감기 걸릴 것 같아. 센 걱정은 하지 마. 자, 여기 봐. just as 주어 동사 다음에 주어 동사면 이따가도 하겠지만 뭐뭐인 것처럼 뭐뭐 하다. 그러니까 이 표현 요즘 많이 나와, 얘들아. 고2, 고3 때 많이 나오는 표현이야. 그래서 마치 돼지가 개걸스럽게 사료를 처먹듯 강쌤이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강쌤 식사하는 모습이 니네가 떠올라야 돼. 왜? 비유적 표현으로 얘기하는 글의 구조다 보니까. 오케이? 그걸 우리가 양태구조라고 하는. 양태라는 말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오늘 우리 뭐 한다? 뭐뭐처럼의 의미를 가진 것의 동의 표현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 이것만 좀 보시면 되겠고, 다만 그들이 하는 역할은 뭐다? 주절 밖에서 배경 역할을 하는 부사절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as는 아까 쌤이 뭐뭐처럼 뭐뭐만큼 뭐뭐인 듯, 아까 이거 충분히 쌤이 설명드렸고, as if는 말해 뭐해. 그렇지? 마치 주어가 행동한다, 주어가 동사한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야. just as 뭐뭐 한 것처럼 so. 여기에 so를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요. 이게 so나 as가 생략되는 구조야. so를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just as 주어 동사, so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씁니다. the way 주어 동사 하게 되면 역시 주어가 동사한 방식으로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쌤이 그냥 같이 해볼게요. 요거는 봐봐. 꼭 비타민 부족이 질병을 초래할지 모르는 것처럼 스스로를 표현하는 거부하는 사람은 정신질환이 겪을 수도 있다. 이걸 지금 뭐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결국 주절이야. 주절의 내용인데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비유적 표현으로 쓴 거지. 야, 이게 어느 정도냐면 비타민 부족이 정신질환의 질병을 초래할지 모르는 것처럼 네가 표현 못하잖아? 그것도 정신질환이야. 그러니까 네가 표현을 못한다랑 안 하려고 한다는 건 비타민 부족이랑 똑같은 거야. 라고 지금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걸 얘기하는 거고 뭐 so 사람은 who denies the expression oneself 스스로를 표현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can suffer from 정신질환 겪을 수 있다. 이 얘기거든. 그럼 앞에 just as만 써주면 되겠네. 그치? just as 마치 뭐 비타민 부족이 lack of vitamins 이거 나왔지. 이게 초래해. 뭘 초래해? may result in 초래할지 모르는 것처럼 just as 다 썼고 뭐를? 질병을 disease 이렇게만 맞춰주시면 뭐 just as 그러면 쓰는데 뭐 어려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주어 동사를 어떻게 배치시켜 놓느냐 정도 수준이네요. 바로 역시 어법 문제 없고요. 테스트 1로 넘어갈 건데 3개만 합시다. 1, 3, 5 시간은 약 3분 30초 아니야 4분 드릴게. 시작.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런 표현을 어떻게 써야 될지 생각하면서 1, 3, 5 3개만 해볼게요.
30초 정도 좀만 더 합시다. (135번) 같이 해볼까요? 135번 괜찮나요? 갑시다. 1번. 1번 뭐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 워밍이 혹시 이거 보이셨어요? huge problem인데 such 대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죠? 소된 용법과 같은 개념이죠. 그렇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러니까 so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형용사부사부터 먼저 온다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so 다음에 나오면 이제 huge a problem 순으로 써줘야 돼. huge가 먼저 나와야 돼. 오케이? Here's a problem 이렇게 나와야 되고 such가 나왔으니까 a huge problem 이렇게 가셔야죠. 그래서 너무 커다란 문제에 이어서 마치 시급한 조치가 유일한 해결책인 것만 같다, 뭐뭐인 것만 같다 했을 때 it seems that 절로 바꾸면 되겠죠. 마치 주어가 동사인 것만 같다 했을 때 it seems that 여기 있는 걸로만 가지고 쓴다면 여기 it seems that 절은 빠져 있네요. 생략될 수 있으니까. 자, 뭐인 것처럼 뭐가 뭐다. 마치 시급한 조치가 유일한 해결책인 것만 같다. 시급한 조치 어딨니? urgent action이 되겠죠. 그렇죠? urgent action이 마치 뭐인 것만 같아? is the only solution. 나머지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인 것만 같다. 이런 표현으로서 챙겨두시면 되겠고, 그렇지? 빨리 뭔가를 해. 아니야. 지구온난화는 이미 쌓여져 온 문제점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해결책도 서서히 할 수 있는 걸 가져가야지. 2번. 2번이 아니죠. 3번이죠. 미안. 마치 여러분들이 딛는 모든 발걸음이 이거 좀 힘들었을 거야. 요거부터 먼저 가져가자 그럼. Pride and pleasurable image. 이 선호하는, 자부심과 선호하는 이 심상, 이미지의 어떤 감정이 너를 동기부여 시켜주게 될 거야. 그거 어디 있어? 자부심과 즐거운 심상이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것이다. 그러면 뭐야? 부사절 앞에 있는 내용을 여기 뒤에다가 쓰시면 되겠다라는 생각. 문장은 끝났으니까 다. 그치? 그러니까 뭐 할 때? 마치 여러분들이 딛는 모든 발걸음이 여러분들의 목표에 가까이 데려가고 있는 것처럼 매 순간을 살 때. 그러면 뭐 할 때? 뭐 할 때? 왼절이 기반이 돼서 왼절을 써줘야 되겠다. When 네가 살 때 you live 매 순간을 each moment 이렇게 쓰면 되겠지. You live each moment 매 순간을 네가 살 때 마치 뭐처럼 moment 맞죠? 어디 있어? 마치 뭐처럼 as if 쓰면 되겠다. 그치? as if 마치 뭐처럼 마치 여러분들이 딛는 모든 발걸음이 주어야. 여러분들의 목표에 가까이에 데려가고 있는 것처럼. 동사죠. 그럼 모든 발걸음 영어로 어디니? every step 있네. 그치? 그러면 every step. 마치 모든 스텝이 네가 걷는 모든 스텝. 그러면 뜬금없이 주어 동사 you take. 네가 취하는 모든 발걸음이
every step, 맞죠? every step you take. 네가 취하는 모든 발걸음이 데려가고 있다 is bringing. 뭐 누구를? 너를. bringing you. 어디로 데려간대? 네 목표에 가까이에. 그럼 어디? closer to your goals. closer to는 저기 있고요. your goals.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깔끔하지 않나? 그렇지? 와, 길기도 길었다. 그럼 다시 볼게. 네가 매 순간을 살아갈 때 마치 뭐처럼 살아가는 거야? 모든 단계들이, 네가 취하는 모든 발걸음들이 데려가 너를 어디에? 네 목표 가까이에 데려가는 것처럼 네가 매 순간을 살아갈 때 그때 그 좋은 이미지들, 생각의 감정들이 너를 동기부여할 것이다. 진짜 멋진 말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외우는 이 단어 하나가, 문장 하나가, 문제 하나가 내가 앞으로 갈 저 큰 목표의 한 걸음 한 걸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매 순간을 살아가면 그게 결국 나의 동기부여가 된다. 그치? 야, 공부 못해도 돼. 이거 많이 들었잖아. 그치? 못해도 돼. 대신 니네가 해야 될 거에 있어서 전념하는 모습을 배워야 돼. 내 스스로의 모습이. 그게 공부의 밑거름이 되는 거야, 얘들아. 진짜. 아니, 공부의 밑거름을 떠나서 나중에 니네가 졸라 힘들 거거든? 모르긴 몰라도 학창시절에 곱절은 힘들 거거든? 그때 니네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요때 생기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공부 잘하라는 거 못해. 야, 잘하는 사람이 꼭 잘 사는 가능성이 조금은 높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게 절대적인 어떤 진리가 되지는 못해. 진짜 얘들아. 공부 못해도 잘 살 수 있어. 다만 열정은 보여야 돼. 열정은. 무기력이 최악이야. 선생님이 항상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라고 내가 얘기하면서 노땅처럼 하는 얘기가 그거야. 요즘 친구들이 제일 문제점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야. 무기력이 제일 큰 문제야. 진짜. 조금 해보고 띠바 이거 안 되네?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야. 최악이야, 최악. 빨리 끝낼까? 5번 빨리 끝낼까? 싫어, 나는. 자, 봅시다. 진짜 얘들아, 열심히 해, 진짜. 안 나와도 되니까 열심히 해. 진지하게. 열심히 해, 진짜. 그래서 성취되잖아?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먼저 성취감을 니네가 얻게 되는 거야. 이거 진짜 해봐. 공부는 얘들아, 이런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가장 쉬운 방법이야. 니네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야. 정말이야.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래, AI가 너네 삶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지만 쉬운 돈벌이는 없어, 얘들아. 진짜. 쌤이 봤을 때. 뭐 요즘 뭐 그런 거 하지. 뭐 AI로 뭐 영상 만들어서 올리면 뭐 월 몇백은 뭐 보장합니다. 모르겠어. 안 해봐서 쌤은 모르겠어. 뭐 그럴싸해. 나도 자꾸 그거 니네 안 뜨니? 뭐 중3들이 그런 거 뭐 앱 그거 다 강의팔이 하고 앱팔이 하려는 거야. 그치? 결국 그거거든. 모르겠어. 그럼 뭐 누가 재능이 있으면 하겠죠. 근데 대부분은 힘들어요. 그 힘든 걸 버틸 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가 딱 니네 시기야. 준성인기. 성인 직전기. 요때야. 진짜. 한번 빡세게 해봐. 동전 던지거나 주사위를 던질 때 여기까지죠. 그렇죠? 그들은 때때로 여기 있네요. 그러면 동사가 지금 여기 나와야 될 건데 자신의 행동이 그것이 떨어지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보통 동사구는 우리 한국말에선 서술어가 어디 있어? 맨 마지막에 있지. 행동한다. 그들은 행동한다. 행동한다 영어로 뭐야? act. 여기 있죠. behave도 있지만 뭐 여기 act가 있네요. 그렇죠? 행동한다. 자신의 행동이 그것이 떨어지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주어 동사 잡아볼까? 행동이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떨어지는 방식을 주어 동사 목적어 확인됐지. 그지? 그럼 그걸 그대로 한번 전개해보자. 뭐뭐 하는 것처럼 어디 있나? 여기 as though 있네. 그치? 행동한다 마치 as though 뭐인 것처럼 주어 누구라고? 자신의 행동이 그들의 액션이
그들의 actions가 뭐 동사 써줘야죠. 주어, 접속사, 주어, 동사 써줘야 돼. 그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can change 여기 있네.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뭐를 바꿔 얘들아? 어떻게 떨어지는지 방식을. 그것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어떻게 떨어지나? 아까 우리 의문사절 배웠잖아. How it lands. 그렇지?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네. How it lands. 이렇게 바꿔주시면 뭐 빠진 거 있나요? 없습니다. 네. 깔끔하게 135번 다 해봤고요. 나머지 안 된 것들은 다음 주 시간까지 다 채워서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 앞서 드린 그 워크시트, 그거는 다음 주중 시간에 답지 드릴 테니까 오자마자 그거부터 채점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시면 되고, 오늘 단어 마무리로 준비하고 끝내도록 합시다.